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26번째로 시진핑 가족과 친인척의 침몰 계획. 네, 시진핑은 왜 꼭꼭 감추었던 딸 시밍저를 노출시켰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죠. 미국에 있는 반중 언론가가 시진핑의 퇴진설과 관련해서요. 시진핑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위기를 느끼고 이미 침몰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해서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자, 배가 침몰한다는 의미로 침몰 계획으로 명명한 것은 사실상 시진핑 왕조가 끝나면서 후환이 두려운 시진핑 친인척들이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시진핑과 그 가족 친인척들은 물론이고 중공과 중국의 고위층과 홍색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 자산을 빼돌렸죠. 그리고 이미 이중, 삼중 국적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 국경이나 중국을 빠져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최근 미국의 최고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국 ODNI는 중공 지도자의 재산과 부패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시진핑 패밀리가 해외에 빼돌린 자산이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투자자산 등등 여러 나라에 여러 방식으로 골고루 빼돌려서 만일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내용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죠. 자, 침몰 계획이라는 용어는 사실 2016년 북경의 법학자이자 변호사 출신인 천용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기한 개념인데요. 천용마가 홍콩의 언론에 2016년에 사실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요. 침몰 계획이 의미하는 것은 중공의 고위층들이 권력과 재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죠? 실각이나 숙청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딱 되면 이걸 대비해서 미리 도망갈 계획을 짜두었다는 거죠. 일종의 탈출 계획이지 뭐. 자, 중공의 고위층 집단부 배는 이미 공산당의 역사와도 같고요. 이들은 인민을 위해 창당했다는 기본 개념은 이미 잊은 채가 오래고 피로 이룬 혁명의 홍색 귀족으로서 이들이 영원히 공산당이 중국을 집권당으로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또 역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도피 계획도 수립해도 없고 여차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해외로 도피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침몰 계획이라고 명명한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중공 고위층들이 자신들의 위기가 다가오면 미래의 방주 계획, 즉 미래 방주 계획이 원래 명칭인데 이걸 비꼬아서 침몰 계획이라고 아예, 방주는 무슨 방주냐? 침몰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인데요. 어쨌든 부패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역시 부패로 망한다는 것을 홍색 귀족 계급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또 언제 반대파에게 숙청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홍색 귀족 계급들은 현존하는 3대나 4대에 걸친 대가족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대가족 친인척들을 대부분 해외로 안전하게 도피시키고 해외 자산 관리도 하고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미리 빼돌려서 그 방어책을 구축해 두었다는 거죠. 중공의 고위층들의 소위 침몰 계획은 정치적 도피 전략의 하나이고요. 기본적인 거죠. 돌발적인 정국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 현명한 도끼는 뭐라고 합니까? 굴 구멍을 3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당연히 했을 거고, 특히 미국을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의 가족과 친인척 또한 여기서 예외가 아니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말이 시진핑 가족들에게도 특히 명언이자 아마 유언이 되었을 겁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비서장, 즉 국무원의 정부의 2인자 위치에 있었지만요. 당시 마오쩌둥의 눈밖에 나서 한국전쟁에서 돌아와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펑더화와 같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펑더화의 부하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펑더화가 1인 숭배를 추구하는 마오쩌둥의 우상한 노선에 반대하다가 결국
마오쩌둥의 계략에 걸려서 일단 먼저 시중신이 숙성되었고요. 이후에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평도화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무려 16년을 지방에서 하방 생활을 하면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토굴 생활도 하고 완전히 죄수와 같은 생활을 했던 시중신은 1976년 마오쩌둥이 급사하죠. 그리고 덩샤오핑이 78년에 복권되면서 덩샤오핑에 의해서 복권되었고요.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이 선두에 서서 심천개발 특구를 맡아서 그 뒤부터는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던 시중씨는 가족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 만약 누가 정치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나가서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나머지 형제들, 그들의 자손들은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민이나 유학 생활을 했었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당연히 빼돌렸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딸인 시저밍의 경우에도 가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해외에 있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문학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미국과의 패권전쟁,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르죠. 나머지 대다수의 시진핑 친인척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외국 국적을 아예 얻어서 중국계 현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외국 사람이 된 거죠. 지난 6월 4일 시진핑은 1992년생으로 올해 33살이 된 딸 시밍저를 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중난하의 관저만찬에 참석시키면서 처음으로 딸을 비공식이지만 이 공식 석상에 노출시켰는데요.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관저만찬이라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서 생중계되거나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석시킨 적이 전혀 없거든요. 꽁꽁 숨겨놨었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같이 참석했던 니콜라이 소노프코프 벨라루스 제1부총리가 자국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비공식적으로 시민조의 관저만찬 참석을 외부에 공개한 벨라루스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는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이미 의도된 공작 정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언론 중에는 이를 두고 마치 시민저의 출연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처럼 차기 후계자로 키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또 이런 되지도 않는 호들갑을 떠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웃기는 얘기죠. 예. 이는 침몰 계획을 좀 더 안전하게 다지기 위해서 일종의 성동격서죠. 예. 딸 시밍저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북경에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알려서 소위 침몰 계획 같은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다. 퇴진설 웃기지 마라. 내가 건재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쇼로 봐야죠. 시민자의 고의적인 노출은요. 다른 가족 친인척들이 보다 안전한 이미 많이 성사를 해놨지만 계속 더 챙겨갈 건 더 챙겨가야죠. 그죠? 그래서 보다 안전한 침몰 계획 완성을 감추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경력이 전무한 시민조가 단지 아버지 시진핑의 후광으로 차기 후계자로 지금에서야 33살이 되어서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후진타오의 아들도 꽤 어릴 때부터 했지만 그렇게 위치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차피 그럴 거면 이미 2013년부터 나섰거나 그 이전부터 나섰어야죠. 예. 자, 시진핑의 딸 시밍저는 매사추세츠주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중공의 인민해방군에서 경호를 받고 있겠죠. 미국 기자가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시밍저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도 가명으로 입학해서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밍저가 북경에서 처음으로 정상만찬 회담에 참석하여 북경에 있는 것처럼 노출했지만 실제는 가명으로 미국에 도피해 있을 수도 있죠. 뭔가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면요. 이거 특히 좌익빨갱이들, 공산당 이런 사람, 이 작자들은 그건 이상한 꼼수가 있는 겁니다.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한 거지.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좌익빨갱이들의 통정 공작이나 정치 공작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적절한 도움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한간에는 시민저가 매사추세츠에서도 아직도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중국의 검색 엔진에서 시민저를 검색하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해봤는데 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예. 시민저는 정말 북경에 있을 거예요. 예. 6월 9일 러시아 정보국이 푸틴에게 보고한 비밀 보고서에는 시진핑이 현재 중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흘러나왔는데, 구체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심장병이 빈번하게 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저는 미국에 숨어 있다가 감염으로 아버지 시진핑이 위급하다는 소식에 급급 귀국했다가 만찬까지 참석했던 건 아닐까요? 자, 6월 4일 시진핑은 조대 국빈관이 아니라 늘 하던 데가 여기죠. 근데 관저인 순일제에서 벨라루스 대통령 관저 만찬, 6월 9일에는 티베트 불교 2인자인 판첸 라마 11세를 접견을 했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시진핑이 관저하다고 한국 언론들은 또 보도를 했지만 이 똥털이죠. 이건 역시 고육지책으로 그렇다면 심장병 발작을 숨기고 퇴진설도 감추고 특히 딸 시민저를 노출시키면서 가족과 친인척의 도피 계획, 침몰 계획을 숨기면서 실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시진핑은 2012년 말부터 시작한 반부패 운동으로 지금까지 약 500만 명 이상의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죠. 어쨌든 약 500만 명 이상의 중국의 당직자와 정부 관료들을 조사하고 숙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패 척결 대숙청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시진핑의 정적들인 상하이번과 공청당 그리고 태자당의 홍색 귀족 후예들 중에서 시진핑 자신을 옛날부터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죠. 동시에 숙청당한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시진핑과 시진핑 측근들인 시자진들이 나눴을 겁니다. 파벌전쟁 승리 전리품은 패거리들이 나눠 가져야 결속력이 유지되는 거죠. 당연하죠. 자, 시진핑의 친동생 시위안핑은 이미 홍콩에서 거대 그림자 왕조를 오랫동안 만들었고요. 시진핑이 13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도 아버지 시중신의 유언과도 같은 명언을 받들어 은밀하게 정치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하금융 세계를 만들고 해외로 엄청난 자산을 빼돌리는 담당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를 믿겠습니까? 친동생밖에 없죠. 자, 이건 누가 봐도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죠. 시위안핑은 전혀 언론 보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림자 삶을 살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그 큰 권력을 등에 업고 무엇을 했는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시진핑의 두 번째 부인인 펑리위안은 아시다시피 인민해방군 내에서 유명한 군악대 가수였고요. 중공군의 이 특이한 조직 구성으로 군악대 가수를 하면서 원래 뭐 군인 출신이 아니지만 군악대 가수를 하면서 장군이 됐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시진핑이 총서기와 국가주석이 되면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인민해방군 소속은 은퇴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군부 내에서 이미 뭐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군부 내에서 자신의 고향인 산동방파를 만들면서 군부와 당에서 산동방을 키우고 있었죠. 그죠? 한때는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강청처럼 펑리위안이 제2의 강청이 되어 정치에 전면 등장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고 실제로 펑리위안은 군부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가 지금은 짱리오샤 중앙군사의 부주석에게 밀려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미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13년 1인 황제 시절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정점에서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완만했지만 그러나 내리막길은 항상 가파르게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시진핑의 권력은 아직도 튼튼할까요? 많은 정황 증거들이 이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죠. 시진핑과 가족, 친인척들의 미래방주 계획은 침몰 계획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다음 방송은요,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의 몰락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뭐, 은둔설도 있고, 연성강금설도 있는데, 펑리위안의 몰락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성준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